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좀 좋습니다. 좀 천천히. 자, 오늘은 이제 몇 쪽인가요? 많이 했죠, 우리가. 22페이지 오른쪽 개념 강의 할 거죠? 22페이지 오른쪽을 다 끝내버릴게요. 그러다 남은 시간은 선생님도 좀 놀게요. 자, 22페이지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인데 잠깐 좀 볼게요. 오른쪽 개념 강의인데 명제 이제 PQ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야이의 이제 참거짓을 이제 판단하는 거 그것도 강의를 해야 되고 야이 강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P가 유일 때와 P가 이제 공집합이 아닐 때 이것도 이제 설명해야 되고 이제 1등급 팁은 이제 잠깐만요. 이제 발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모둠과 이제 어떤의 부정 이거를 설명하겠네요. 자, 어쨌든 1부책은 분석이 좀 됐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22페이지 오른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이제 P면 Q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야이도 이제 조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화살표를 이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x는 뭐 1이면 x제곱은 뭐 1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이를 볼 때 두 조건 이제 PQ로 이루어진 이제 명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상태는 이게 좀 참이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참거짓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이렇게 일단 읽어보시면 돼요. 야이를 적어놓고 어떻게 읽어주냐면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근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떤 명제냐? P면 Q이다라는 명제라 이거예요. P면 Q이다. 그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겠다? 야이처럼 나타나겠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거예요. 야이를 적어놓고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고 P면 Q이다라는 얘기다. 그것을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야이를 적어놓고 이렇게 읽어주고 야이를 기호로 나타낸 게 이 녀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명제 PQ 여러분들은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 이렇게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 P의 조건은 X는 1이라는 조건을 놨고요. Q라는 조건은 이제 X제곱은 1이라는 이제 조건을 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겠다 이건데 선생님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바로 이렇게 좀 쉽게 돼버렸네. 참거짓을 판단할 때 요 왼쪽 이제 P 요 조건의 이제 진리집합은 1이죠.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진리집합 이제 P가 Q에 이제 컨테인 되죠. 이랬을 때 이 조건 명제 이랬을 때 야이가 이제 참이다 이거죠. 참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P가 이제 Q에 이제 컨테인 되지 않는다면 이제 거짓이 된다 이거. 뭐 이런 경우는 참이지만 제가 만약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x제곱은 1이면 이제 x는 1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야이를 만약 P, 야이를 이제 Q 이렇게 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야이의 진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야이의 집합은 1이니까 컨테인이 되지 않죠. 이랬을 때 거짓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일품 이제 책에 적어져 있는 건 이제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이해하자.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이해하자. 그 내용이고요. 그들의 이제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야이의 진리집합과 야이의 진리집합을 적어놓고 그들의 이제 관계, 포함이 되느냐, 컨테인이 되느냐, 컨테인이 안 되느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 그걸로 이제 판단하겠다. 즉, 참거짓 판단은 누구로 판단하겠다? 이제 진리집합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어려운 내용이 안 나와서 처음에는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 좀 말을 또 실수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운 내용인데 하다 보면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품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보니까 일품책에서 그게 지금 거의 전부를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밑에 이제 B가 유이면 B가 공집합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부터 해결해서 갈게요. 이제 P가 U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집합이 이제 전체 집합이면 이런 말이에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U라는 집합을 제가 이제 X와 X는 이제 편하게 실수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제 P라는 조건을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P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시키죠. 그럼 야기적 실로 X와 X는 뭐가 될까요? 실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리집합하고 전체 집합이 같아진다는 뭐냐면 요 조건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P다. 모든 X에 대해서 P라는 조건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P가 U이다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 일품에서도 지금 다른 말 없이 뭐 똑같이 하고 있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그 이제 이 말이죠. 야이가 이제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거예요. 조건이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게 성립하니까 야이가 당연히 참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이제 진리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집합을 만족시키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건 비어있는 교실이니까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이 한 개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또 이제 전체 집합률을 선생님이 또 예를 들어서 X와 X는 또 이제 실수라고 할게요. 그럼 이번에 좀 조건을, 편한 조건을 이제 X제곱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P라는 이제 진리집합은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은 녀석은 없지만 0인 녀석은 있죠. 0은 제곱해도 0이니까. 그럼 뭐예요? 야이는 이제 진리집합이 누가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니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킨 녀석이 한 명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명.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무슨 얘기냐?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에 대해 한 개는 무조건 있으니까 어떤 X에 대해서 P는 참이다 이거예요. P는 참이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원 X가 한 개는 적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P가 U이면 모든 X에 대해서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요. 그 모든 X가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요.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 특별한 어떤 X 하나는 적어도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 한 개는 있다 이거죠. 한 개 이상일 수도, 두 개일 수도 있지만 한 개는 무조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한 개인 예만 들었지만 제가 만약 야이를 전체 집합 U를 X바 했을 때 X바
이제 x는 이제 4보다 크고 뭐 10보다 작다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제 조건 p를 제가 뭐 2x는 뭐 5보다 크다, 아니 7, 8보다 크다 이렇게 했다면 x는 4보다 크다고 했다고, x는 4보다 크다고 했다면 요 이제 진리집합 p라는 것은 이제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자연수 할까요? 자연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에 대해서 이 조건이 만족하죠. 5를 집어도 만족하고 6, 7, 8, 9 만족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걸 알아달느냐? p가 u이다. 진리집합이 u다. 모든 x에들 다 만족하는구나. 진리집합이 u라는 건 주어진 전체 집합의 원소들을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녀석이 있구나.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 녀석은 없다 이거예요. 한 개라도 만족하는 녀석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거 문제 풀면서 오늘 요 정도 개념 설명을 간단히 해가면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더 해 나가도록 할게. 그런 내용이죠. 조건 명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게 참 거짓은 진리집합으로 판단하겠다 이거고, p가 u라는 건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라는 얘기고, p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어떤 x에 대해서 p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발레라는 거를 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1등급 팁에서 지금 발레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발레. 바라는 예죠. 바라는 예. 어떤 거를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무너뜨릴 때 사용되는 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참임은 증명을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 거짓임을 밝힐 때는요, 증명을 하지 않고 어떤 예를 들어서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이제 발레라고 얘기하는데, 뭐 영어는 카운터 펀치 이렇게 카운터 이그젠플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이제 카운터 펀치가 아니라 카운터 이그젠플일 텐데, 선생님도 이제 공부 좀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아마 카운터 이그젠플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카운터 이그젠플인데, 이 발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와 똑같은 걸로 할게요. x제곱이 1이면, 이제, x는 이제 1이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 야이를 만족시키는 진리집, 야이를 p, 야이를 q라고 하면요, 야이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야이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1이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원소는 이 조건을 p를 만족시키죠. x제곱은 1을 만족시키지만 야이를 만족시키지 않죠. 그랬을 때 야이를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면 야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 변제는 이제 거짓이겠죠. 그랬을 때 야이가 발레가 되는 거예요. 발레. 지금 뭘 보여달라는 얘기냐면 야이의 진리집합을 p, 야이의 진리집합을 q라고 보면 p-q가 이제 존재한다. 야이가 이제 존재함을 보여주면 돼요.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어떤 원소가 있지만 P에는 속하지만 이제 Q에는 속하지 않는,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 차집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발레는 이제 조건명제 이제 P면 Q이다 해서 P-Q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발레라고 얘기할게요. P-Q를 발레. 일품에서 지금 발레에 대한 얘기가 있나 좀 볼게요. 근데 그냥 발레라고만 되었지 집합으로 설명 안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발레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 이제 P-Q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모두라고 어떤의 부정을 이제 강의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왼쪽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리고하고 또는의 부정을 가르쳤었죠. 그런데 그리고하고 또는의 부정은 이제 가르쳐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도움을 좀 지식을 확장시키는 이제 어떤 과정으로 지금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무슨 이제 일본 책에선 모든과 어떤의 이제 부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운 이제 그리고 이제 말을 좀 꼬이래.
그리고하고 또는의 부정. 야이의 이제 부정에 대해서 공부했듯이 좀 일품책에서는 이 부분도 공부해달라고 지금 기술이 돼 있네. 모든과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x 자 죄송해요. 모든 x에 대한 일품책을 좀 맞힐까요? 모든 x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네요. 그냥 제 스타일로 갈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px이다. 요런 걸 제가 만약 부정한다고 했고요. a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a를 부정하면 수학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이라는 말이 바뀐다는 이거예요. 어떤 이제 x에 대해서 not px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수학적으로 예를 들어줄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많아서 그냥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100억 넘게 있다. 100억 이상 부자다. 이렇게 해볼게요. 야이를 부정. 야이가 아닌 녀석은 어떤 거냐면요. 모든 사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100억 이상 부자라고 해봐요. 야이의 부정은 야이가 이제 거짓임을 밝혀주는 과정이잖아요. 야이가 만약 참이 아니라면 야이의 부정은 참이 되는 거니까 또 어려운 얘기는 제가 조금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야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 야이가 아닌 부정은 뭐냐면 우리 중에 100억이 아닌 녀석 한 명만 있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 모두가 우리 모두는 100억 이상 부자다 이렇게 했는데 야이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고 싶으면 모두를 다 모두를 다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한 명만 딱 밝혀내면 돼요. 한 명이 100억 이상 없다는 것만 알아내면 돼요. 그래서 모두에 대한 부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100억 이상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자는 얘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만약 부정했을 때 이 모두는 우리가 어떤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PX이다, 막 PX이다 같듯이 100억 이상 부자가 막 100억 이상 부자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똑같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x에 대하여 이제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야이에 대한 부정은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지 않아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가 참이면 야이가 거짓이고 야이가 거짓이면 야이가 참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품책에서는 모든에 대한 부정은 이제 어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또 이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은 이제 100억 이상 부자있다고 해볼게요. 5억 이상 부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이 교실에 10명 이상의 제자들과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억 이상 부자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야이에 대한 부정, 야이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100억 부자다. 야이에 대한 부정은 어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억 이상 부자다 하면 누구 한 명이라도 100억 이상 부자가 있으면 돼요. 근데 야이에 대한 부정은 뭐냐면 어떤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은 100억 이상 부자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말은 이게 들통 나버리는 거죠. 만약 이제 누군가가 이 야이가 참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억 이상 부자라고 그 참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참임을 주장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야이의 부정인 모든 사람은 100억 이상 부자가 아니다. 야이를 보여버리면 야이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렇죠. 그러니까 야이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여러 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건 뭐냐면 이제 모든에 대한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에 대한 부정은 이제 모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P 그리고 이제 Q 야이를 부정하는 것 또는 이제 P 또는 Q 야이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모든 X에 대하여
이제 px이다. y를 부정하는 또는 이제 어떤 x에 대하여 이제 px이다. 이제 px이다. y를 부정하는. 만약에 선생님이 p 그리고 q를 부정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낙p 또는 낙q죠. y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낙p 또는 낙q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y를 보면서 y를 만약 부정했다면 낙p 그리고 낙q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 px를 부정하려면 이거는 뭐다? 모든이 아닌 어떤 x에 대하여 낙bx다. y는 뭐다? 모든 x에 대해서 낙bx다.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풀면서 나중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특별한 여기 내용들은 없어요. 제가 그냥 가려고 그냥 했는데 이게 22페이지 시간도 좀 있고 해서 22페이지 조건 명제에 대한 설명도 했지만 4번, 5번도 그냥 풀어버릴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23페이지는 나중에 또 쉬는 시간에, 오늘은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수업이 좀 있다 보니까 내일이나 모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자, 22페이지 4번을 봤더니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제 P라는 조건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제 -2 이렇게 주어졌고 2x 플러스 4 6 이렇게 해서 P라는 조건이 지금 부등식으로 주어졌어요. P라는 조건이 주등식으로 줬고 Q라는 조건 역시 부등식으로 주어졌네요. A, X, B 이렇게 지금 주어졌어요. 6이죠. 6 이렇게 주어졌어요. 좀 봅시다. 그런데 이제 조건 명제, P 명제가 이제 라고 주어졌고요. P면 이제 Q에다가 3이 돼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진리집합 관계를 보고 있는 거죠. P가 Q에 컨테인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A의 맥시멈과 B의 미니멈을 구하라고 했네요. 맥시멈과 미니멈의 합을 물어봤네요. M 플러스 M. 이렇게 물어봤네. M 플러스 M. 부등식으로 나오니까 맥시멈과 미니멈을 물어본 것 같은데, 요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수직선에 간단하게 표현해버리면 되겠네. y는 지금 양변의 산을 빼버리면 2가 될 거고, 양변의 산을 빼버리면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의 2로 나눠버리면 x는 1하고 -3 이렇게 되겠죠. 아까 처음에 문제를 맞게 적었나요? 2x 플러스 4는 6하고 -2, 6하고 -2니까 4 빼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P라는 조건은 이제 이런 식으로 -3하고 1해서 y가 이제 진리집합 P가 되겠는데, y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y가 지금 Q가 돼야 될 거니까 안에 있는 집합이 이제 밖에 있는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될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y가 지금 A고 y가 B니까요. 이 1이라는 것이 일단 B보다 작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같아도 상관없죠. 왜 그러냐면, 왜 같아도 되는지 여러분도 부등식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색칠이 안 된 부분, 야이죠. 야이는, 요 안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야이는 밖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잘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면요.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1은 B보다 작아야 된다. 당연히 받아들이시고, 같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힘들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B하고 1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B 자리를 한번 1로 바꿔버리면 되죠. 안쪽에 있는 집합은 1이 안 들어가는 집합, 바깥쪽에 있는 집합은 1이 들어가는 집합이니까 당연히 이제 1이 안 들어가는 집합은 1이 들어가는 집합에 속도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아까 B였나요? 그래서 B의 미니멈을 물어봤으니까 B는 이제 미니멈 M은 1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면요, A는 이제 당연히 -3보다 작아야 될 거잖아요. 안쪽에 있어야 될 건데 등호가 되냐 안 되는가 봤을 때 A를 -3으로 봐보세요. -3이 포함된 집합이 마이너스 포함되지 않는 집합 당연히 포함하는 건 당연한 거죠.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맥시멈은 -3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2 되겠습니다. 몇 번? 2번 되겠네요.
하다 보면 들어갑니다. 자, 5번 봅시다. 5번 좀 기네요. 5번을 봤더니 기억, 다음 참인명제인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참인명제와 고르래요. 기억,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해서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보고 무리수 아무거나, 어떤 무리수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하여 이렇게 써있을게요. A 플러스 B 루트 1을 A를 만족시키는 무리수 B가 존재한다. A를 만족시키는 이제 무리수 B가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카운트 이그젠플을 그냥 바로 날려버리면 되는 유형이죠. 왜 그러냐면, 딱 봐도 이미 무리수 A라고 했는데, 요거 만족시키는 무리수 B가 존재한대. 모든 무리수 A에 대해서 선입할 거니까, 우변하고 똑같은 루트 1을 집어넣으면, B는 0이 돼야 될 건데, B가 무리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A는 거짓이죠. 카운트 펀치 이제 발레를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를 선생님이 P라고 보고 여기 집합을 이제 Q라고 보면 P-Q를 보여주면 되죠. P를 만족시키면 Q를 만족시키지 않는. 그냥 기억은 거짓이 되겠네요. 기억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그냥 딱 보이는 것들은 그냥 발레를 해서 그냥 무너뜨려 버려야지. 안 되는 거에 너무 집착, 왜 안 될까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니은 같은 거 볼게요. 임의의 또 여러분들한테 무리수, 임의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뜻을 맡긴다는 거죠. 임의, 마케린제 뜻을 맡긴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집어넣어도 여러분의 뜻과 사람들의 뜻은 다 다른 거니까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임의의 무리수 또 A에 대하여 이렇게 또 잠깐 왜 웃었냐면 계속 같은 유형인데요. A, B는 이제 E를 이제 만족시키는 무리수 똑같죠. B가 존재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억하고 니은이 지금 10만 다른 거지 똑같죠. 10만. 근데 지금 임의의 무리수 A라고 했을 때 A는 이제 A가 무리수란 얘기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닌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B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B는 A분의 1이라는 어떤 형태 변화가 가능하죠.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그럼 B는 이제 무리수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VI 뭐예요? 당연히 B는 무리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뭐 이것까지 막 여러분들이 막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모가 무리수고 이제 분자가 단위분수 1인데 I 자체를 이제 무리수로 보지 않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수분의 1은 무리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I는 이제 참이 되겠네요. 참. 디귿을 봤더니 이건 지금 니은이죠. 디귿을 봤더니 임의 유리수에 대해서 임의에 또 계속 이제 임의 유리수 이번엔 임의 유리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임의의 무리수인데 이번엔 임의의 유리수에 임의의 유리수에 대해서 이제 B의 제곱은 A 제곱의 1을 만족시키는 이번엔 무리수 B가 존재한다. 뒤에는 계속 무리수 B가 존재한다. 무리수 B가 존재한다. 임의의 유리수 A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안 되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임의의 유리수 A 할 때 선생님도 문제를 많이 푸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항상 0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많이 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이제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게 0이에요. 왜냐하면 0이 아니어야 양변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대입했을 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0이고 여기를 딱 봤을 때 물론 이게 나눌 수 있는 형태가 아니지만 이미 일수 A제곱이 있으니까 제가 A하고 0을 생각해 봤을 때 B의 제곱이 1이에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무리수 B가 아니죠. 거짓이죠.
그렇게 되고 그냥 이런 거 봤을 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제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만약 A가 만약 0이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루트 1인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게 보이죠. 뭐 B가 무리수가 된다는 게 안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A가 0이 아닌데 아닌 것들만 생각했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A 2 집어넣고 뭐 3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B를 무리수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A의 0 0을 하면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특별하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때 자세한 설명들 지금도 자세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 때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